네. 자, 우리 전국의 우리 사관학교 진성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총평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할 얘기가 또 커트라인에 대한 얘기겠죠. 예,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하려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가르쳤던 현강생들의 데이터, 그 다음에 가채점 사이트를 우리가 운영을 했죠. 이제 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쌤이 못을 받고 갈 건 뭐 정확한 컷이 얼마냐. 사실 그런 거는 알 수도 없고 저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는 몇 점인데 붙냐 떨어지냐 다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 순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불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흐름, 그래서 컷이 어떻게 갈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표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 한 10점까지 뒤집을 수 있는 게 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점수 몇 점으로 붙냐 떨어지냐 이게 사실 크게 지금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생 많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제자님들 정말 고생 많았고 평소에 내가 따뜻하게 말해주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너무 고생했다. 점수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 헛되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점수에 내가 못 봤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고요. 열심히 노력했던 또 우리 광릉한생 기숙학원이나 뭐 대치이강 또 강남대성 마이맥에서 우리 수업을 듣고 또 스카이에듀 인강을 통해서 함께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생했단 말 하고 싶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차 시험에 좀 전반적으로 좋은 요인과 여러분 입장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좀 공존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좀 관심 있는 진성지원자들은 알아봤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긍정적 요인은 경쟁률의 하락이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특히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경쟁률이 많이 낮았죠. 이 경쟁률에 대한 얘기, 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갈까요? 자, 일단 공사 얘기를 우리 이상인 쌤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공사를 준비해 지원했던 학생들이 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그 경쟁률들이 많이 지원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 같은 경우가 특히나 1000명 가까이가 작년에 비해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아마 공사에서의 그 경쟁률 하락이 정말 크다. 나머지 육사도 500명 정도 떨어졌지만 워낙 많은 인원들이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보면 어떤 경쟁률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 국간사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작년에 25.1% 정도에서 올해는 20.6% 가까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그 공사에서 이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따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대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사하고 회사는 사실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폭 경쟁률 하락은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600명 가까이 지원자가 줄었고요. 해군사관학교도 220명 정도의 지원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점이겠죠. 국간사는 어떻습니까? 네. 국간사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명 가까이가 지원자가 좀 줄긴 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뭐 27대 1에서 26.5대 1 정도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대신 이제 이 국간사가 경쟁률이 좀 비슷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희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본 데이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채점 서비스를 했을 때 그 데이터의 점수와 올해 걸 비교해 보면 아마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점 자체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국간사를 보신 학생들은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큰 하락은 아니지만 작년 합격 컷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어서 평균 성적이 좀 떨어졌으니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인 경쟁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다. 첫 번째, 경쟁률의 하락. 특히 이제, 어쨌든 이상인 쌤이 분석을 해주셨지만, 공사가, 이게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공사, 남자, 문과.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올해 이제 4배수에서 6배수로 1차 시험 합격자를 늘리면서, 좀 전반적인 공사, 남자, 문과, 이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공사에서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난이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국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 양극화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냐면, 국어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관학교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난이도가 아주 지저분할 정도로, 뭐 작년 사관 1차의 심청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고전 시가가 사관학교 색깔이라는 걸 쌤이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똥 쌀 때 읽는 고전 시가라는 워크북을 꼭 다 읽어보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책에서 나왔습니다. 뭐 4년 연속인데 성삼별곡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일치를 잘 봐라, 앞뒤 맥락 잘 따져라, 이런 거를 마지막에 문학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사관학교 출제 스타일, 이게 뭐 수능과 엄청 다르다 이건 아니에요. 어려워지는 약간의 포인트가 좀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치, 그리고 맥락,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살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지문과 고전시가, 이 두 지문을 어떻게 넘겼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것 같고요. 독서가 4지문이 나왔다. 사실 이제 저희 한샘, 한수, 모의고사 3회차를 독서 4개를 넣어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4개로 갔어요. 이제 대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가고, 남아있는 거에 대해 미련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런 마인드로 접근했던 친구들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로 쌤이 뭐 그걸 왈가왈부를 더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점수 분포도가 양극화가 심해요. 잘 본 친구는 엄청 잘 봤고요. 90점대 확 나와버리고, 못 본 친구들은 많이 무너졌던, 중간 점수대가 굉장히 얇아요. 마치 모래시계 같이 이렇게 점수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상위권이 모래시계만큼 밑에랑 똑같다 이건 아니지만, 상위권의 분포가 중간보단 많다, 이런 느낌입니다. 80점대 후반부터 90점대를 찍어버린 이런 친구들의 비중이 좀 많고요. 중간이 좀 얇고, 그리고 확 못 본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따가 수학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표점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한꺼번에 표준 점수 파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는 그렇게 총평이 가능할 것 같아요. 50분 싸움을 얼마나 연습하고 왔는가, 그죠? 실전 연습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는 양극화가 있다. 이따가 표준 점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해보겠다. 이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올해 1차 시험의 최대 관전 포인트죠. 수학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학의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였죠. 학생들의 분위기가.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를 조정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3개를 제가 다 풀어왔었을 때, 그리고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확통이 가장 쉬웠기 때문에 확통을 본 학생들의 성적이 좀 많이 높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를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문제 배치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올해 사관학교 시험을 봤었을 때 1번 문제를 딱 풀어봤었을 때 보통 평소에 극한의 미정계수 결정이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 보통 3점짜리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그걸 1번에 출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제 스튜 모의고사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뭐 광능한세 모의고사도 어려웠고요. 다 이제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모 카페에서 학생들이 뭐 스튜 모의고사 수학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씹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 줬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본 저희 제자들, 광명한 샘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치강이나 그 다음에 그 대성마임에게 있는 학생들은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배치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갈 수 있고 그 멘탈 관리를 잘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문제 배치도 그렇고 아마 제가 나중에 해설 강의도 문제 보실 수 있겠지만 10번의 문제가 연속성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한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10번의 문제가. 의외로 14번 이런 문제들이 오답률이 더 낮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턱턱턱 막히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도 점수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차곡차곡 잘 공부한 학생들은 수학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은 수학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어려웠다라고 학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차피 시험은 다 이제 봐서 결과가 나왔지만 수학 자체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전체를 말씀드리면 어려웠다라는 건 맞았고 이게 이제 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런 거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이따가 또 영어 선생님이 다 말씀하신 이후에 표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님께 또 이제 영어에 대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영어 시험지를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다운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최근 한 2, 3년간의 시험 중에서는 사실은 쉬운 축에 속했다. 네, 난이도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그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크게 난이도를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어법하고 어휘에서 문제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각각 2문제씩으로 출제가 되면서 어법에서 유독 약했던 학생들에게는 되게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휘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근거가 되게 명확하게 잡히게 출제가 되면서 아마 어휘에서도 좀 유독 어휘가 약했던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올해 난이도 하락을 이끌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의 시험을 보면 대입학이라든지 빈칸에서 그 선지, 매력적인 오답의 어떤 그 부분들을 담고 있는 선지에 대한 그 출제가 높아지면서 참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들은 선지가 너무나 명확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어떠한 소재, 그 다음에 구문의 난이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문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선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잡히면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고르는데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에서도 점수의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재수생 애들이 재학생 애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 애들은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에 대한 절대 공부량이 줄었죠. 그러니까 영어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러면서 불안감만 되게 했었죠. 이에 반해서 재수생들은 작년에 시험을 한번 겪어보면서 영어를 어디까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영어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강도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갔었던, 그러니까 영어를 꾸준하게 정말 성실하게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점수가 올해 대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잘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절대 공부량을 줄이면서 좀 요행을 바랬던,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들어오면서 현강에서 왔던 학생들, 마지막에 들어왔던 학생들 보면 문제들을 이렇게 영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 같은 것들을 많이 바라면서 문제를 푼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많이 문제를 풀어봤자 실질적으로 올해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법 문제를 왜 ABC 3개에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332 법칙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되게 깜짝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행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네, 영어가 아무리 올해 쉽게 나왔어도 네,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는 똑같았겠죠. 그럼 점수 하락이 네,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주의 깊게 좀 봐둬야 될 부분들은 네, 순서 삽입에서 난이도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가 줄었다기보다는 선지에서의 어떤 그런 근거의 명확성을 더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의 난이도 나올까요? 사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가 3년 전에 시험이 출제가 됐을 때 문항의 배열을 좀 바꿨어요. 문항의 배열을 좀 바꿔서 네, 펼쳐져 있던 문항들을 좀 한 곳으로 모아서 출제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도 멘붕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점수 평균들이 좀 그때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네, 문항 배열뿐만 아니라 네, 출제 그 유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수 부분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어 출제진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느라고 선지의 명확도를 더 높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 통계적인 추세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선지의 어떤 그런 명확도가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네, 저 차근차근 문장 해석하는 연습, 그 다음에 어휘 정말 더 열심히 외워야 되고 어떤 유형별, 사관학교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지문만의 흐름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수능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 유형의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좀 명확하게 잡아나가는 게 내 합격에 좀 높은 어떤 그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점이죠. 네, 이번에 빈칸의 4문제 중에 3문제가 4점으로 배점이 나왔죠. 그다음에 순서 삽입에서도 배점이 나오고 어법 어휘에서도 하나씩 나오고 흐름에서도 하나씩 나오고 사실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리게 되면 내 점수가 급격한 하락을 맞게 되겠죠.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 1등급만 맞으면 돼. 나 2등급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빈칸 버리자. 순서삽입 버리고 차라리 다른 유형 다 맞자. 이게 통했을 수 있지만 사관학교에서는 이게 절대 통하지 않죠. 그래서 고난도 유형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영화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습니다. 데이터가 궁금하겠죠? 작년 가채점 했을 때 국어 평균 점수가 75점이었습니다. 작년 기억나죠? 심청전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던 시험이 75점. 근데 이번 시험의 평균 점수 가채점 표본이 이제 오늘 현강생들 것까지 취합이 된 거를 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평균은 77점. 불과 2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더 쉽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 양극화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평균은 2점밖에 안 올랐습니다. 수학은 떨어졌죠. 물론 이제 모집 단위가 3개로 갈리기 때문에 퉁쳐서 말씀드리자면 수학 평균은 한 6에서 8점 정도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작년 대비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영어가 이제 12, 13점 정도가 평균 점수가 올랐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컷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저희가 봤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쌤이 아까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나는 공남 2를 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이게 좀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국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인 점수대 자체가 국간사의 점수대 자체가 표본 점수가 적지 않거든요. 올해 들어온 게 작년보다 지금 거의 1.5배 정도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점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경쟁률 하락 등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컷은 작년 수준 또는 작년 수준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 이 정도로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단 국간사나 이제 공사 아까 분석을 해주셨던 공군사관학교 이과 같은 경우는 이 문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컷에서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점수 그래서 난 분야 떨어지냐
거기까지 답을 못 해드리겠다. 이거는, 네, 올해 영어 평균은 저희 표본에 의거했을 때는 79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66점, 이거보다 많이 올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평균이 일단 모집 단위를 무시하고 봤을 때 66에서 68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보다는. 그 다음 국어 평균은 77점. 그러니까 작년보다 소폭 아주 조금 오른 수준이다. 그러니까 되게 잘 본 친구들은 잘 보고 못 본 친구들은 못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표준 점수는 동일 원점수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원점수 9점 차를 뒤집었던 이런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올해 유불리를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수학쌤이 하셔야겠죠? 네. 지금 이제 뭐 국어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옆에서 제가 이렇게 쭉 실시간 채팅을 좀 봤는데요. 뭐 요번에 사관학교 수학은 문과를 죽이는 시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긴 했었는데 확통, 미적, 기하를 이렇게 과목별로 평균을 좀 내보면 확통의 점수가 제일 높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문과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확통 점수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수원수투의 공통 평균도 지금 이제 뭐 저희 이제 홈페이지 광능한스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도 한번 취합해서 해본 결과지만 수원수투의 평균이 확통이나 미적을 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48점 정도 돼요. 그리고 기하가 제일 낮아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44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확통이 제일 쉬웠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26점 만점에 17점이 보통 평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적하고 기하는 11점에서 14점 정도의 사이에서 평균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확통 평균이 66점 정도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 평균이 한 2, 3점 정도가 더 낮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 거기에 또 2, 3점 정도가 좀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이과에서,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서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한 친구들이 꽤 큰 이득을 볼 거다라는 예측도 조금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평균도 문과 쪽이 이과 쪽보다는 점수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어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쪽의 이과 쪽이 성적이 조금 더 낮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적 택한 친구들의 평균이 수학이 좀 낮아서 이렇게 일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표점에는 어떤 작용을 할 거냐인데, 보통은 이제 표점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목에 대한 표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수학 자체가 아마 평균이 제일 낮기 때문에 표점 자체에선 이득을 가장 많이 볼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균에서 이제 이게 통계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점수들이. 그래서 점수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에 있는 친구들은 표점이 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 자체의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표점에서 좀 이득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전체적으로, 영어도 근데 양극화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영어도 그럼 표점에 영향을 많이 안 받냐라고 하면 영어도 좀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평균에 많이 학생들이 몰려 있고 평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것들은 표점이 높지 않을 텐데 이게 평균도 낮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돼서 고득점과 저득점 학생들이 쭉 벌어져 있으면 표점 자체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은 보정 점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보정 점수를 하게 되면 그 수학에서의 보정 점수에 대한 그 점수의 차이를 봤었을 때 뭐 확통 선택한 친구들이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전혀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학, 국어, 영어 순서대로 표점의 차이가 좀 형성이 돼서 수학을 잘 본 친구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이 순서대로 표점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가채점 사이트가 아무래도 좀 고득점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측한 모집 단위별로 예측했던 점수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대체로 조금씩 높았거든요. 저희가 예측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를 다 그대로 몇 점은 합격이다 뭐 이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때문에 지금 원점수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그 비슷한 점수대에서는 무의미해요. 다만 점수가 많이 높다. 230점대 후반부터는 글쎄요. 충분히 좀 그래도 2차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20점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아니 뭐 그들이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은 정확히 예측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요. 뚜껑 열 때까지는 몰라요. 한 30점대 초반까지 10점대부터.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몇 점인데 합격하냐. 모르는 거죠. 아까 수학쌤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평균 최저점 최고점이 나와야 사실 표준 점수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죠? 다만 그냥 내가 뭐 안전하게 합격할 수준의 점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2차 대비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상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표본이 몇 개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지금 가채점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우리 최저 점수 채점할 때 방식 아세요? 최고점 날리고 최저점 날리고 평균을 내요. 그 심사위원 이런 점수를 매길 때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표본 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날려버리는 점수가 많습니다. 아무거나 막 입력하면 다 날려버려요. 점수로 컷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답을 가지고 입력하는 이상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거 날립니다. 나올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점수가 나오면 그거 날리고 나머지로 지금 가채점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형광색 데이터를 오늘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광색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점수가 지금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끝나면 저희 학원 가채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저희가 확보한 총 1200개 표본으로 산출한 상위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커트 라인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원점수로 보는 거 무의미하다. 제발 광노한 쌤 틀렸어. 이거 되게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트라인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사실은 표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사 남자 문과가 한 220점 정도가 컷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20점을 넘었는데 떨어진 애도 있고 안 됐는데 붙은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점이 붙냐 떨어지냐 안타깝지만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컷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학추 1차는 올컷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학교장 추천 이런 전형들은 2차에 가서 우선 선발을 채점할 때 얘기고요. 일단은 1차 시험에서 올컷에서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답이 좀 되죠. 점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궁금하시겠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한 1200개 데이터입니다. 형광생들 것까지 다 취합을 했더니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작년 대비했을 때 평균은 올랐다. 조금 올랐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컷이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약간 높지 않을까 이 정도가 좀 예측 가능한 범주다. 근데 단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 점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격차가 상당 부분 뒤집힐 여지가 있고요. 올해는 특히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표점으로 뒤집히는 게 더 심할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 공사 남자 이과 공남이 그죠? 이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 국간사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표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이따가 여러분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광릉한생 가채점 사이트 들어가서 상위 그 20% 컷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학부를 떠나서 우리 학원 카페 나와가지고 몇 점 붙어요. 이게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 탐구 공부 안 했잖아요. 냉정하게.
탐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뭐 공부해야 됩니까? 수능 대비할 때? 네, 영어는 이제 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사관학교가 수능과 완전 괴리감이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관학교를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은 네, 수능 영어에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득점이 나오고 영어 점수가 좀 안정이 돼 있다면 이게 사실 한 유형 따져보면 수능이 사관학교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빈칸도 마찬가지고 순서삽입도 마찬가지고 어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장문의 41번, 42번 유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좀 고난도 유형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준비했지만 영어를 열심히 했지만 자기 영어 등급이 아직 낮다. 그럼 아직 수능까지는 아니요 100일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만약에 본인의 어떤 7평 기준으로 영어 점수가 네, 3등급 막 4등급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휘 진짜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특히 어휘 외울 때 그냥 표지어만 외우지 마시고 네, 어휘의 다이성 이 부분들 독해를 통해서 어휘의 다이성을 정확하게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석 연습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 막 100문제 풀고 독해 문제 100문제 풀고 200문제 푼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해석 연습을 정확하게 해서 네, 좀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EBS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관학교 준비하느라고 또 경찰대 준비하느라고 EB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특히나 EBS가 간접 연계로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EBS의 간접 연계를 느끼는 게 되게 좀 필요하다. 네, 수능에서 안정적 1등급을 받기 위해선 EBS의 간접 연계를 느끼는 게 필요하고 EBS 문제를 푸세요. EBS 문제를 풀고 나서 네, 좀 중요한 소재, 뭐 방향성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 어떠한 지문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는 소재 파악을 명확하게 좀 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잡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면 좋겠죠. 그래서 간접 연계는 저희가 사관학교 인강이 끝나면서 저희가 각자 다 수능 인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능 인강에서 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같이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네, 상위권 학생들은 심화 문제를 명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어휘랑 특히 이번 여름에 어휘 진짜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책 한 권 정해서 어휘 끝내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네, 뭐 평가원 지문도 괜찮고요. 교육청 지문도 괜찮아요. 올해 7월 교육청 지문도 진짜 괜찮거든요. 네, 해석이 약한 학생들은 꼭 그 지문 다운받아서 해석 좀 명확하게 하는 연습.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좀 한 문장 한 문장의 연결 관계들을 좀 분석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영어 지문은 필자는 첫 문장을 아무 문장이나 시작하지 않거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해요. 첫 문장에서 소재랑 방향성을 잡게 되겠죠. 그 문장 대비 두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 또 세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 어떤 지문의 논리전개 패턴을 좀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고 공부를 한다면 수능 때도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일단 질문 나왔던 거 답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 허수 지원자 같은 경우 이제 상위권 재수 허수 지원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재수라는 곳에서 이제 대량 응시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막 엄청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 그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이 좀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2차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1차 총평입니다. 2차에 대한 대비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인강도 있고 또 광나은 쌤 현강 1박 2일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통해서 대비를 하게 될 거고 이제 광나은 쌤 재수생들은 또 여기서 미친 듯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선발이 최대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평가원 기출을 다시 꺼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EBS 문학은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수능 대비에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은 어떻습니까? 네, 수학은 제가 아마 6월 평가원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사관학교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어느 정도 적중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수열에서 킬러 문제가 6평에는 없었는데 사관에서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나왔었고요. 15번에. 그쵸?
그게 이제 수능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저 형강 수업이나 인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우선 선발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는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가 있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후배들한테 꼭 수능까지 준비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꼭 그 말을 하거든요. 육사 애들은. 뭐 회사나 공사들도 그 얘기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 선발 비율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할 때는 좀 전에 국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꽤 어려웠고 사관도 좀 어려웠죠. 그래서 올해는 9월 평가원도 아마 지금과 비슷한 난이도를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럼 올해는 수학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클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우선은 기출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출 분석은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안 돼 있는 거는 아마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일 거란 얘기죠. 근데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작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반영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거기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능 완성까지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다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능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 봤지만 사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그쪽을 우선 패스하고 기출 분석을 먼저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특히나 수능 완성의 실전편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꽤 될 거예요. 요즘에 EBS가 문제를 만드는 퀄리티가 꽤 높아서 문제 다 풀어보면서 와, 문제 정말 괜찮다라고 느꼈던 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 다시 꺼내서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딱 이 여러분들 세 개의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질문 들어온 거 받아보면요. 추가 합격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겠죠. 이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1차 추합제도가 처음 생겼고요. 이제 원래 있었던 모집 단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올해 어쨌든 입학처장님이 또 이제 저희 광릉한샘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하셨던 뭐 육사 회사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전체 면접 보는 인원을 한 900명 정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모자랄 때 이제 추가 합격을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문과가 많이 돌진 않았어요. 한 10명 내외로밖에 안 돌았고 이제 이과가 그거보단 조금 더 돌았고 육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육사가 경쟁률이 딴 데보다 많이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컷에 좀 지지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400에서 450명 이 정도가 면접 보러 오는 인원이 딱 될 수 있게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안 될 때 추가 합격을 돌리는 건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육사보다는 많이 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보러 오는 인원 자체가 한 550에서 600명이 될 수 있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많이 돌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되고 올해는 또 경쟁률이 낮죠. 진성 지원자 중심으로 들어왔다면 추가 합격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간사는 전통적으로 1차 뭐 추합이 많이 도는 그런 학교예요. 왜냐면 간호사까지도 이제 같이 꿈꾸는 진짜 좀 끝까지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는 않는 학교다.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합격 점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가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표점 싸움 이걸로 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대략적인 답은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래요. 총평을 하자면 커트라인 자체는 이제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1차 시험 성적이 좀 올라간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경쟁률은 떨어졌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또 이과 최상위 자원들이 작년보다도 덜 들어왔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전망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철저하게 표본에 기대어 봤을 때 작년보다 어쨌든 커트라인 자체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거의 비슷한 요 정도 모집 단위가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공사와 국간사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학교들이다. 이 정도로 이제 올해 총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제 광란생 가채점 사이트에 들어오면, 현강생들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대략 이제 이 학원에 들어와 있는 표본이 가리키는 점수는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의적인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예상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 안 되잖아요, 사실. 발표 날 때까지. 그때 철저하게 탐구 인강 들으세요. 그죠?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탐구 인강 열심히 듣고, 개념 빨리 돌리세요, 탐구.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진성지원자들께서. 그래서 그거 좀 잘해주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들은 다 드렸고요. 이제 2차 시험 대비? 네, 맞아.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는 1차 시험 원점수 확인을 꼭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이제 공사 국간사는 1차 시험 원점수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 탈락돼요, 그냥. 그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지원을 한다고 버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자 처리가 돼요. 270점을 받았는데 버튼 클릭을 안 하면 불합격이에요. 공사 국간사 명심하세요. 그래서 원점수 확인 꼭 하셔라.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제자님들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낯익은 이름들 많이 계시고. 일단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을 다한 우리 제자님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한마디씩 듣고 이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인 쌤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죠.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신한정 선생님이 다 하셔서 일단 여러분들의 청춘에 좀 응원을 하고 싶고, 네, 지금의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 뭐 어떤 학생에게는 기분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에서 사실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끝까지 좀 멘탈 놓지 말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일주일간만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세요. 네, 좀 분위기 전환도 하고 그다음부턴 네, 수능을 위해서 끝까지 좀 밀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선은 뭐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항상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걸어왔던 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의 연구원이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친 일에 좋아서 이제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차의 이제 성적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처럼 느끼지만 경찰대 사관학교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갔던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최대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최종의 목표는 아닐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이제 남은 그 사관학교 시험 2차도 있어야 될 거고 아직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은 이제 수능도 대비해야 될 거고 할 텐데 꼭 여러분들이 이 1차 시험에 따라서 뭐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관학교 수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년 차 되죠? 그죠? 이제, 저희가 처음에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진짜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랬어요. 정말, 막 거기 학원 원장님을 만나려고 막 1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안 만나주기도 하고,
계속 그랬어요. 좀 비참했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약간 박탈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약간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도전했고요. 뭐 지금 뭐 저희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보다 좀 나아졌다는 거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때보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광라한생기숙학원 10년 동안 사관반 열심히 만들었고 아직 부족한 거 많아요. 제가 봐도 되게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제 노력하고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학원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해야 되는 생각이 그런 생각 아닐까요? 사관학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설사 이 방송 듣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될 것 같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애매하다. 뭐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가세요.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쌤들도 그래요. 오늘 모여서 이거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하고 또 수업 준비하고 기출 분석해서 그 다음 자료 만들고 여러분들 수능 수업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공부하십시오. 탐구 공부하십시오. 지금 1차 붙고 떨어지고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더 달리기를 시작하냐 마냐. 몇 년 전에 저한테 쪽지 보내서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광라한샘에서 컷을 발표했던 거로 나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딱 그 컷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달리기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물어내라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저희가 쪽집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범 그 1000개, 2000개 사이에서 그거 가지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다른 경쟁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컷에 너무 못 매달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한 스스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거울 보고 쓰다듬어 주세요. 잘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세요. 탐구 준비부터 수능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점수가 애매한 친구들 그냥 나 너무 못했다. 저 어떡해요? 좋아요. 오늘 하루는 다 잊어버리고 하루 재밌게 노세요. 친구들하고. 날씨도 더운데. 거리두기 준수하시고요. 재밌게 하루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탐구 수업 준비합시다. 그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설사 사관학교 떨어지고 서울대 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떨어져도. 그래서 차라리 떨어진 게 잘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날 만큼. 그런 친구를 많이 봤어요. 사실 냉정하게. 쌤 조교 있어요. 약간 비리비리하게 생긴 친구. 아마 우리 형광생들은 다 알 겁니다. 기숙학원 친구들도 다 알고. 근데 이 친구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수영선수 하던 친구라 공부를 많이 못했고요. 힘들어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사관학교 1차 떨어졌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근데 이 친구 결국에 외대 경영학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기는 이게 더 딱 맞다. 자기 원하는 꿈꾸는 길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걸어가셔라.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끊임없이 부딪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마스터팀이고 광라한생 기숙학원입니다. 아직도 모자르고 더 나아져야겠죠.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궁금증을 이제 다 해소는 못 해드렸겠지만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더 도움이 못 됐던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보아주시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뛰어갈 거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시죠? 네. 네. 약속하시죠? 네. 우리 남은을보 수학쌤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